왜 여기 있는 거야? 이 중요한 의식을 망치지 말고 여기서 나가라. 내 남편이 왜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왜 나여야만 하는가? 내 남편이 내가 들이닥친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다. 장소는 그런데 남편이 식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화를 냈어요. 아 진짜 그럼 식을 활기차게 하자. 문으로 돌아서서 이름 밖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보니 32세 직장인 주부 레이첼입니다. 이세프가 결혼한 지 7년이나 됐습니다. 우리는 자주 싸웠지만 최근에 우리 아이가 있어서 계속해서 싸움이 줄어들었고 갑자기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싸움이 줄어든 것은 단지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밤도 야근으로 인해 늦게까지 출장이 있어서 내일부터 또 3일 출장이 있어요. 요즘 고생하셨어요. 돈을 벌 시간인데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남편이랑 같이 해야겠어요. 하품하고 출근하다 아빠는 또 안 계시고 우리 미취학 아동딸이 눈을 비비며 물었다. 응 아빠는 바쁘지만 내일은 주말이니까 주말에도 출장을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았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걸 알기에 나는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경제가 어려워 우리의 욕구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도 일을 하기 때문에 엄마는 내일 쉬는 날 점심 도시락을 들고 동물원에 가자. 정말 안내딸의 얼굴이 밝아져서 슬픈 표정을 미소로 바꾸었습니다. 나도 웃어. 바쁘다는 것은 딸의 빠른 성장을 놓치는 것이 안타깝다. 그날 밤 여행 중에 남편에게 딸의 사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남편은 일에 지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일찍 퇴근했다. 그가 떠났을 때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내 딸이 동물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웃는 사진을 많이 보냈지만 남편이 일하느라 바빠서 읽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정오쯤 되었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저녁에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화할까 하다가 친구의 전화로 깜빡하고 친구의 전화로 결혼 소식이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축하합니다. 초대받았을 때 흔쾌히 그분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얘기하자. 피곤하다. 다음에 얘기하자. 무심한 대답에 남편은 야근과 출장으로 피곤할 거라며 무시하고 대답했다. 내가 사과하자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물러났다. 분명 혼자 있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늦은 밤 직장에 있고 주말에 거의 끊임없는 출장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의심스러워 보이려고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드물게 쉬는 날 남편이 실제로 집에 있었어요. 우리 딸은 신이 났어요. 아빠가 아빠 팔에 안고 나와 놀아줬는데 아빠가 미안하다고 대답했어요. 아빠 피곤해요. 아직도 일하고 있잖아. 넌 그냥 휴대폰으로 놀고 있는 중이야. 직장 동료들과 대화 중이야. 네. 딸이 불만족스러워 보였고 당연히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흥얼거리고 있어서 직장 상호작용이 정말 유쾌한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 의심 여자의 직관이 커졌을 뿐이야. 나는 그 뒤에 몰래 그의 전화 화면을 보려고 했지만 그는 눈에 띄지 않게 교묘하게 각도를 맞추고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 보이는데 왜 그것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상한 휴식은 확실히 그들의 목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의심스러운 것을 숨기지 않는 한 그런 각도로 전화하세요. 사실 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 친구의 결혼식이 곧 주말인데 당신은 시간이 없군요. 에머의 결혼식을 시청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정규 쉬는 날이라 일정을 조정할 시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예상대로 반응이 예상대로였어요. 주말에도 일이 있어서요. 특히 일정이 그렇게까지 빡빡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의 막판 주말 근무 공지를 고려하면 합산되지 않아두며 그는 드물게 쉬는 날에 당신이 우리 아이를 나에게 버리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친구 결혼식 때문에 우리 상황에 대해 얘기를 좀 해야 해서 결국 부모님께 딸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딸이 함께 지내게 하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예전에 부모님 집에 혼자 머물렀으니까 괜찮을 거라 많이 상의하기로 했어요. 친구 결혼식이 끝나고 딸이 밖에 있는 동안 결혼식 당일 하늘은 맑아서 결혼식에 딱 좋았고 난 퇴근했는데 남편이 이상하게도 아침 일찍 출근한다고 해서 캐주얼하게 입고 출근했는데 괜찮으니까 주말에 일한다고 했는데 밤에 나누는 대화의 진실이 반드시 드러날까 봐 준비를 마쳤다. 딸을 부모님 집에 맡기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와 정말 멋진 곳이구나 감탄했다. 행사장이 크고 웅장하다. 동시 예식을 위한 여러 개의 홀이 있고 정문에는 오늘 부부가 결혼하는 결혼식을 치르는 가족들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결혼식을 올리던 교회 아까 커플이 꽃샤워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얼굴이 낯익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멀리서 눈을 가늘게 뜨고 놀라서 소리쳤어요. 군중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내를 꼭 행복하게 하라고 들었어.
네 맞아 신랑은 내 남편이었어. 뭐 하고 있었어? 우리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언제 이혼한 거지? 이혼한 기억이 없어. 아직 결혼 중이야. 그렇죠. 그 사람이 제게 말하지 않고 이혼을 신청했나요? 우리의 이혼이 무효인지 확인해야 할까요? 휴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요,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레이첼의 남편이 낯이 익은 것 같지 않나요? 잠깐만요, 먼저 진정하자고 혼자 말했어요. 심호흡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뜨거워지면 생산적인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똑바로 생각할 수 없었다. 전혀 침착할 수 없다. 남편이 있을 때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니 전혀 진정이 안 돼. 답답해서 머리를 긁는 것 같아서 친구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달래주었고 그 손의 온기가 마침내 내 마음을 진정시키며 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후 내 전화는 리셉션이겠지. 큰 행사장에도 연회장이 있었어. 입구 안내를 보면 남편의 리셉션 홀이 홀문 앞에 쉽게 서 있는 걸 발견함. 뒤를 슬쩍 훑어본 후 심호흡을 함. 손을 뻗은 문이 터지자 문이 쾅 열렸다. 갑작스런 침묵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리셉션에 있던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훑어본 다음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케이크를 자르려는 신혼부부가 있었다. 신랑은 가장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는지 그는 나를 보고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어요. 아마 나보다 어려 보였을 거예요. 2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화를 했어요. 네, 저는 그 사람을 알지만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뭐야, 그 횡설수설이 앞뒤가 안 맞고 헷갈린다는 말이. 엉뚱한 말에 당황한 신부마저도 당황스러워. 내 남편은 무심코 말했다. 사실 그 사람은 전 여자친구고 전 여자친구야. 그 사람은 너 이전에 내 여자친구였지. 성격 때문에 헤어졌어.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닌다워서 야, 남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완전 놀랐다. 불쌍한 여자. 그 말을 믿었더니 환한 눈초리로 남편이 나를 돌아보았어. 야, 우리 헤어졌어. 안식처. 이 중요한 의식을 망치지 않으면 고소할 테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그 순간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무슨 말을 할 건 나야. 넌 중얼거리고 있으니 그냥 가. 널 고소할 건 나야. 얜 분명히 내가 화를 낼 줄은 몰랐다네. 갑작스러운 폭발에 당황해 그는 움츠러들었지만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으니 결혼식을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허락해 줄 텐데 설렘이 부족할 것이다. 친척들 없이 소리 지르지 않을까. 내가 돌아서 복도 입구로 돌아서서 너희 친척들을 여기로 데려왔어. 남편은 내 말에 어안이 벙벙해지더니 또 큰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아빠 엄마도 그래, 남편 부모님도 계시고 더 내 동생 이모와 삼촌들도 그래. 친척들은 다 뭐야? 왜 다 여기 있어? 내가 그들을 초대했어. 레이첼러, 너 말고 왜 그 비판적인 시선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내 남편은 유령이 나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창백했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가 먼저 앞에 섰다. 요셉 바보야. 아야, 주먹이 아프다. 남편이 머리를 치는 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는데 결혼식에서 남편을 보고 바로 이엘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충격을 받았고 빨리 전체 가족들 모여서 기다려요. 아빠, 내 말 좀 들어요. 안 들려요? 앉으세요. 여기 심장마루에서 강의할 거예요. 앉으세요. 내 아버지 천둥 같은 목소리. 서슴없이 남편이 혼나면서 바닥에 앉았어요. 나는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내 옆에 서 있는 여자에게로 돌아선 신부는 멍하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타깝지만 만나서 반갑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나는 요셉의 아내다. 아내는 왜 남편을 쳐다보던 신부가 나에게로 돌아섰는가. 충격. 그 사람은 귀여워요. 남편의 정확한 유형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현실과 그녀의 이상을 직시해요. 그 사람과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우리에겐 아이가 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사진을 가져왔더니 휴대폰 화면에 남편이 우리 딸을 아기로 안고 있는 사진. 최근 사진은 거의 없어요. 신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당신과 내 남편이 어떻게 처음 잘 만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사람 직장의 단골이었나 봐요. 커피숍에서 일했는데 남편이 단골 손님이었는데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아, 그래서 남편이 먼저 움직였어요. 저를 만날 운명이라 지금까지 싱글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뒹굴뒹굴했고 퇴근 후에는 항상 휴일마다 함께 보냈고 종종 나를 여행에 데려갔습니다. 선리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울 권리가 없으셨어요. 옆에 웅크려 눈물을 흘리며 어깨를 두드리며 참 한심해 보였어요. 레이첼, 미안해요. 꼭 결혼하고 싶었는데 안 하면 날 떠난다고 하더군요. 결혼에 아하 신경 안 써. 그냥 이혼해. 난 무시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이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정말 그게 당신이 이혼을 한다는 게 놀랍지만 난 이 결혼식을 준비한 후에는 그렇게까지 갈 생각은 없고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
아내 내가 반박했는데 넌 그냥 너야. 더 이상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아. 넌 바람 피웠으니 위자료와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야지. 아니 이혼은 싫고 신경 쓰이는 것조차. 이 시점에서 그는 이 남자가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두려워서 훌쩍거렸습니다.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왜 지금 이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넌 어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이혼을 거부하는 가운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방해를 받았어. 신부였어. 그녀가 내려다보며 표정을 숨겼어. 사만다. 아니 그게 아닌데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레이첼 그냥 나와. 이혼을 거부했지만 나는 정말로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는 방금 나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응, 결혼식을 취소할 거야. 아직 등록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게다가 당신은 이미 결혼했잖아. 주문은 불법이야. 아니 잠깐만요. 사만다 사랑해요. 아내는 어때요? 오 레이첼. 사만다가 질문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의 고백할 뻔한 걸 발견했어. 내가 노려보더니 그는 불쑥 말했어. 아, 난 그녀를 사랑해요. 정말 농담이군요. 당신 바보야. 그건 내가 아니었는데. 바보라고 소리친 사만다가 결혼한 동안 감히 당신이 나에게 프러포즈하다니. 짤깍 소리를 냈어요. 아내와 아이를 배신하고 결혼을 원하고 이혼도 안 한다고 사랑한다고. 우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이건 완전 사기. 결혼 사기. 아니 잠깐만요. 사만다 드레스는 남편이 달라붙었는데 뭐죠? 더 그는 나를 향해 다른 손을 뻗었다. 아내가 돌아섰을 때 사만다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일제히 고개를 끄덕인 다음 남편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웃으며 그를 잡아당긴 다음 그를 밀어내며 소리치며 바보야. 그가 추락했다. 그 후 나는 사만다와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진실한 선한 사람들. 결혼에 대한 꺼림, 결혼식에서 가족을 기피하는 것, 의심스러운 그는 마침내 나에게 제안했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면 헤어지자고 말했다. 결혼했습니다. 그가 등록할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서맨서는 생각했습니다. 친척도 없고 그의 편에 손님도 없고 이상했습니다. 남편 측에 손님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서맨서는 위자료를 합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심해서 괜찮은 사람을 찾을 거라고. 그녀는 안도하고 더 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결혼식을 놓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내 친구는 나의 시련에 공감하며 남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혼한 것처럼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2마리의 토끼를 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저함을 숙고하면서 주저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수입 때문에 그의 저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가 모기지를 실수로 처리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급자족했습니다. 전 남편은 남은 월급을 그녀에게 쏟아부었고 당연히 그는 항상 출장을 갔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는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에 대해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결국 그에게 할부 계획이 없었습니다. UPF의 엄격한 감시하에 급여를 지불한 그는 직장으로 돌아와 직장에서 보답하기 위해 야간 근무를 추가했습니다. 그의 비열한 행위는 마을의 이야기가 되어 그를 버림받은 여성 동료로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처럼 그를 피하고 불편하게 살게 놔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처럼.